또 제가 가장 즐겼던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짚라인입니다. 짚라인. 예, 이건 아시죠? 저는 많이 탔죠. 네. 촬영 다니면 짚라인 많이 타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뭐 스릴 만점이고, 뭐 로프에 몸을 매달고 한 봉우리에서 한 봉우리로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홍길동처럼 움직이는 그런 레저 스포츠가 되겠습니다. 물 위로 이렇게 막 지나가나요? 그렇습니다. 예, 쫙 이렇게 카약 타고 있으면 이렇게 지나가네 이렇게 보고 카약 타고 있으면 또 지나가네 위로 막 지나다니고. 궁금한 게 네. 이 스포츠들이 네. 전부 같은 강에서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송강이 이렇게 구비구비 나가는데 나눠져 있나 그러면? 예, 그래서 이렇게 구간에서 어떤 구간은 넓고 어떤 구간은 좁고 어떤 구간은 깊고 어떤 구간은 얇고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는 산봉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산봉우리와 산봉우리 사이를 이렇게 쭉 매달고 뭐 긴 거는 뭐 몇백 미터까지 가더라고요. 짚라인이고 은근히 무서워요. 네. 높은데 타보셨어요? 이거 타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저는 뭐 스릴이 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뭐 좋았는데 네. 어떤 분들은 바들바들 떨면서 눈 감고 타시는 분들도 있는데 눈 감으면 더 무섭습니다. 짚라인 할 때 네. 즐겨야 되는데 괜히 네. 눈 감으면은 더 무섭고 역시 중요한 것은 그 안전 수칙을 따라야 되고 네. 이 독자 행동하면은 큰일 나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스릴은 넘치지만 안전 문제는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그 레저 스포츠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열기구죠. 열기구도 있어요? 네, 열기구가 있습니다. 이게 대단한 경험입니다. 와, 이거 타보고 싶다. 네, 터키에 있는 터키 파무칼레인가요? 파무칼레 지역에 있는 어떤 수백 개의 열기구는 아니지만 한 3-4개가 공중에 딱 열기구가 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되게 이렇게 멋있고요. 근데 가격이 문제입니다. 가격이 그 8만 킵이 아니고 네. US 달러로 80불이니까 오, 비싸다. 비쌉니다. 거의 비싸네. 9만 원이 넘어가죠. 지금 환율로. 그래서 뭐 일출과 일몰 시간대가 가장 인기가 좋고 그때는 예약을 미리 해야 되고 하늘에서 보는 그 대자연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고요. 근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바람 채우잖아요. 네. 열기구 할 때 네. 바람 채우는데 그 열기 확 나오는데 그때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 분은 이게 화상도 당할 수가 있어요. 뜨겁구나 많이. 예, 그래서 열기구 이렇게 할 때는 좀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10m 이상, 2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근데 그걸 모르시고 이렇게 구경하시려고 하는데 열 확 갑자기 나오면 뭐 눈썹 탈 수도 있고 뭐 화상 입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80불 가격이면은 이거 엄청 고급 스포츠인데요? 거의 레저, 라오스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즐길 될까요? 수가 없는, 한 뭐 2주 정도의 주급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건 거의 우리 스카이다이빙 정도 가격이라고 보면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아르헨티나에서 세계에서 가장 스카이다이빙이 싼 나라가 아르헨티나인데 네. 아르헨티나에서 맞아, 스카이다이빙 즐기는 그 정도 비용이죠. 이건 어떻게 하셨었어요? 예, 저 이것도 해봤습니다. 몇 명이나 타는 거예요? 이거는 뭐 보통 한 7명, 8명도 타고요. 도저히 목액이 안 될 때는 네. 뭐 2-3명도 탑니다. 놀리느니 그냥 하는 게 낫고. 그러면 그 위치에 그대로 떠 있는 거야? 아니면 막 이동해요? 이동하죠. 이렇게 이동합니다. 조정하면서? 예, 저기서 이렇게 막 이렇게 빨리 이동은 안 하지만 네. 천천히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서 착륙을 하죠. 이거 안 무서워요? 난 이게 이거 제일 무서울 것 같은데 오히려? 사실 무섭죠. 고소공포증 있는 네. 사람들은 이런 거 타면 되게 무서워하죠. 아니 사실 네, 이거는 진짜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뭐 줄 매달고 날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올라가는 거죠. 전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끔 이런 사고도 나죠. 해외 토픽에 나오죠. 가끔 이거 떨어져서 죽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 불 꺼져버리면 그냥 떨어질 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인생은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죽을 수도 있는. 뭐 아니요 안 되는데요 저는. 네, 끝까지 목숨을 지켜야 되나요? 네. 네, 당연하죠. 네, 역시 안전 또 안전입니다. 안전 네. 수칙을 따라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버기카라고 아시나요? 버기카. 모르겠는데. 그 이렇게 바퀴 크고 이렇게 오토바이 같이 생겨서 바퀴 크고 이렇게 영화에 가끔가다 나오는 부릉부릉부릉 하면서 막 이 조그만 차 장난감 같으면서도 뭐지? 뭐 버기카라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나중에 그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한 3시간에 한 40불 정도 내야 되는데 이것도 비싼 거죠. 3시간이나 타요 근데? 예, 3시간 정도에서 한 도시 3시간 동안 빌려서 도시 전역을 다니는 겁니다. 조그만 데서 다니는 게 아니고? 예, 조그만 데서 다니는 게 아니라 이걸 빌려서 도시 전역을 막 다니는 거죠. 이걸 막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엔진 소리 좋거든요. 빨라요? 이게 속도를 내면 엄청 빠르는데 속도를 많이 내면 사고가 많이 납니다. 오토바이하고 비슷해요. 그 정도. 그러니까 네 바퀴가 달린 오토바이라고 보면 됩니다. 뭔지 알겠다. 뭔지 아시겠죠? 예, 이렇게 된 거. 그 바퀴 이렇게 넓적해가지고. 네 바퀴로? 네 바퀴로 달린 오토바이인데. 맞아요. 타봤어요. 작동법도 의외로 쉽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거 타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엔진 소리 부릉부릉부릉 막 나면 흥분하는데 거기서 막 속도 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사고 많이 나죠. 그래서 안전 속도로 운전을 해야 되고 네. 이게 이제 꽃보다 청춘에 이게 나왔죠. 버기카가.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꽃보다 청춘에 이게 나와서 거기 누가 나왔죠? 어떤 분이 이걸 탔습니다. 네. 그때 등장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인기 짱이죠. 버기카. 버기카가 있습니다. 이거 재밌어요. 이거 네. 재밌습니다. 버기카. 네, 그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모터바이킹이 있는데 오토바이? 예, 오토바이입니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네 바퀴보다는 두 바퀴가 훨씬 위험하겠죠. 그렇죠. 저는 오토바이 운전 안 해봤어요. 예, 저는 사고 나신 분 많이 봤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문신하신 서양 사람들이 이거 타고 막 다니다가 넘어져가지고 뭐 병원도 멀다면서요? 예, 피 철철 흘리고 병원도 먼데 꼬꾸라져 있는 모습 많이 봤고 뭐 정말 내가 프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타도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고. 이거 왠지 술 한잔 하고 타고 그럴 것 같은데 거기 음주 단속도 안 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죽을 수도 있는 네. 아주 위험한 겁니다. 일일 대여료는 뭐 10만 킵 정도 되니까 한 뭐 13,000원 정도 되는데 또 역시 중요한 게 고장 나면 누구 책임입니까? 빌려간 사람이 책임입니다. 주유소는 많이 있어요. 주유소는 뭐 한 두 군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작으니까 어차피. 예, 작으니까요. 거기서 다 넣고요. 모토바이킹도 있는데 저는 뭐 강추하지는 않고. 네. 또 하나는 요거는 이제 뭐 레저 스포츠라기보다도 장소의 개념인데 블루 라군이 있습니다. 블루 라군. 이거 엄청 유명한데. 엄청 유명하죠. 블루 라군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1980년대 브룩실즈 세기의 미녀인 브룩실즈가 나왔던 블루 라군이라고 하는 미국 영화도 있을 정도로 이거 유명한. TV에 많이 해가지고 네. 많이 봤어요. 왜 봤냐? 벗고 있길래. 틀다가 네. 지나가다가 이렇게 자꾸 멈춰가지고 다시 돌아가고 했었거든요. 네. 제대로 본 적은 없고 그 장면만 몇 번 봤습니다. 네, 아주 명화입니다. 네, 블루라군. 예, 그렇습니다. 블루 라군. 그래서 뭐 청량감이 넘치는 그 푸른빛의 자연 연못을 말하는 거고요. 그 라군이라고 하는 것이 염분이 많은 호수를 말하는 겁니다. 염분이 많아서 이렇게 바다같이 보이는 그런 호수를 영어로 라군이라고 하는데 네. 어떤 분은 그걸 석호라고 번역을 하는데 석호는 제가 개념이 잘 안 오고 염분이 많은 그 파란 호수를 라군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블루 라군이겠죠. 그래서 여기 가면은 뭐 나무에서 갑자기 매달려 갔다가 다이빙해서 떨어지는 거. 아, 거기구나. 예, 아, 아시겠죠? 그네같이 막 네, 달려있고 나무 위에. 나무 위에 이렇게 로프 딱 잡고 붕 네. 떠서 가운데서 떨어지고 하는데. 나무에서 다이빙하고. 네, 나무에서 파란 그 물에. 그렇습니다. 아, 여기구나. 바로 블루 라군이 바로 거기고. 네. 그 여기서 각종 여행사에서 이 블루 라군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다 여기로 보이지 않아요? 네, 다 여기로 모입니다. 그래서 방비행에서 그 북쪽으로 약 7km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데 저는 걸어갔습니다. 저는 이게 7km 정도를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걸어갔는데 그 서양 사람들이 주로 많이 걸어가고 근데 한국 분들은 대부분 이제 덥다 뭐 짜증나 뭐 이러면서 대부분 빨리 그 썽태우 같은 거 타고 가고 서양 사람들은 걸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블루 라군 정말 여기는 뭐 환상적이죠. 그 물 색깔을 보면 네. 뭐 정말 이렇게 너무 몽환적이라서 그 물에 그냥 빠져서 죽고 싶은 어떤 그런. 아까부터 자꾸 죽는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방비행전은 가면 안 되겠어요 지금 이렇게. 자꾸 뭐 아름다워서 죽고 뭐해서 죽고 막 이러니까 죽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러시지 않 네. 이러시고 막. 예. 좀 안 가야 되겠습니다. 크기가 얼마나 그게 어떤 식으로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 축구장의 한 4분의 1 정도? 축구장의 한 5분의 1 정도? 한 4분의 1 정도 상상이 되시나요? 농구장 정도인가요? 그죠. 농구장보단 큰 것 같습니다. 농구장보다는 크고 형태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농구장의 한 3-4배 정도. 설마 이렇게 작은 푸른 블루라군 이런 데서 막 쉬를 하고 그러진 않으시겠죠? 그런 분 안 계시겠죠? 그거는 뭐 정말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야말로 설마? 죽어야죠. 네. 그런 분들이야말로 저는 죽어야 된다고 봅니다. 죽이기까지 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몰래 그런 짓을 하면은 정말 그런 분들은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여긴 진짜 한번 가보고 싶다, 블루라군. 네, 블루라군 너무 몽환적이고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레저를 많이 즐겨보네요, 오늘. 네. 그래서 네. 한 군데 정도는 너무 레저 하니까 한 군데 정도는 좀 역사적인 장소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 한 군데를 제가 넣었습니다. 거기가 뭐냐 그러면 바로 탐상. 탐이 제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동굴. 예. 네. 쌍은 코끼리라는 뜻입니다. 동굴 코끼리? 코끼리 동굴? 예, 코끼리 동굴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퀴즈를 하나 더 내면 태국말로는 코끼리가 뭐였죠? 창비어. 아, 그렇습니다. 창비어. 그 코끼리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창비어. 비어창이 있죠. 네.
태국어에서는 창이고 네. 그 라오스에서는 쌍이니까 뭐 비슷하죠? 아니 네. 근데 코끼리 동굴이면은 동굴 안에 코끼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 동굴 안에서 코끼리의 뼈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코끼리가 여기서 죽었는지 코끼리가 지금 있는 건 아니고? 네, 지금 있는 건 아니고 동굴 안에서 코끼리 뼈가 발견이 되어서 그 탐상 동굴이라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그 탐상 동굴 안에 탐상 아니죠? 탐상 안에 그 와불이 있습니다. 와불은 아시죠? 와불이요? 예, 옆으로 누워 있는 부처님. 아. 예, 그게 누울 와자입니다. 옆으로 누워 있는 부처님이 있는데 네. 그게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보면은 동굴 안에 계신 부처님의 모습이 굉장히 몽환적으로 이렇게 느껴지고 네. 그 우리나라에도 와불이 와우정사인가요?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와우정사에 그 누워있는 와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기로 하고. 네. 근데 동남아 소승불교에서는 그 와불이 상당히 많습니다. 와불이 많아서 저는 참 좋았습니다. 굉장히 몽환적이라서.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우리가 레저를 즐기는 이 도시에도 부처님이 누워 계시는구나.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참 부처님의 향기를 이 레저 도시 방비행에서도 저는 느꼈습니다. 저는 이 방비행 얘기하니까 BNT하고 확 다른 이미지가 네. 딱 오면서 다시 한번 라오스에 대한 막 그 뜨거운 가슴이 좀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가보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이 방비행 여행은 네. 어떤 사람에게 추천하시겠어요? 네, 역시 중요한 도시 힐링의 개념 이 네. 부분이 중요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길거리에서 팬케이크를 만들어 주시는 그 아주머니의 솜씨의 사람들이 줄을 서고요. 또 제법 있어 보이는 현지 음식점에서는 또 손님들이 주문을 받느라 종업원들이 뭐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전 세계 배낭여행객들이 다 모일 것 같은 왁자지껄한 바에서는 또 공짜로 나눠주는 위스키 한 잔 또 먹고요. 또 탁구공을 이렇게 손으로 집어서 던지는 그런 아주 단조로운 게임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단조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조로운 것이 왜 이렇게 즐겁지? 뭐 이런 느낌을 저는 방비행에서 받았습니다. 뭘 해도 단조롭지만 단조로움이 주는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분야에서 스마트를 외치는 그런 복잡함보다 더 고귀하고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비행에서는 정말 갓 부화한 그 병아리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또 그런 병아리들이 막 그 천연덕스럽게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또 강아지들의 그런 재롱도 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그 느긋하게 그 주무시는 동네 아저씨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정말 유유자적하게 흐르는 강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하루 종일 앉아서 책을 읽고 싶은 사람, 단조로움의 미학을 느끼고 싶은 사람들에게 저는 방비행을 추천합니다. 사람들만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연을 이렇게 이용하고 있지만 또 즐기고 있지만 또 아무런 말도 없이 그런 레저를 허용하는 그런 관용적인 그런 자연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자연 속에서 단조로운 일상이 또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조로움의 미학을 느끼고 싶은 분에게 저는 방비행 여행을 권합니다. 의외인데요? 네. 저는 방비행 여태 레저 얘기를 해서 네. 신나게 아주 파티를 즐기고 아주 휘황찬란하게 노실 분들 가시라고 할 줄 알았는데 네. 천천히 종일 앉아서 책을 읽고 싶으신 분들에게 네. 추천을 해주시는군요. 네. 왜냐 그러면 네. 그 노는 거는 짧습니다. 레저의 기쁨은 짧지만 그 단조로운 일상에서 생활하는 그런 즐거움은 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레저는 순간적으로 짜릿함을 주지만 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연이 주는 이 자연의 풍광 앞에서 어떤 것을 해본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방비행이었습니다. 네.